네, 오늘은 교육인을 위해 준비한 영상입니다. 학생들이 집중하는 교사의 목소리 조건부터 목이 아픈 교사를 위한 해결책, 그리고 강의 평가 잘 받는 법까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아셔도 든든하실걸요? 자, 지금부터 말이 술술 나오는 말술사와 함께 말이 술술 나오는 꿀팁 배워보시죠. 말이 술술 나오고 싶을 땐 말술사. 첫째, 학생들이 선호하는 교사의 목소리를 참고하세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목소리? 그런 것도 있어요? 그냥 목소리는 목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실험 결과가 있어요. 서울에 A라는 한 중학교 교사 13명의 목소리를 녹음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혀 서로 모르는 B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940명에게 이 목소리를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학생들은 듣고 나름대로 자기 평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학생들은 아무런 정보 없이 목소리만 들었을 뿐인데 이 교사의 성별, 그리고 건강, 성격, 심지어 수업의 방식까지 유추했습니다. 즉, 이 선생님 정말 재밌을 것 같아. 이 수업 진짜 지루할 것 같다. 이런 식인 거죠. 정말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어떤 교사의 목소리가 싫은가? 바로 감정이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뜨끔한 선생님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이 목소리 전달력이라는 것도 배우면 그만이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목소리 특징이 있었어요. 1. 발음이 분명할 것. 2. 소리가 깨끗할 것. 3. 높낮이가 적절히 변화할 것. 4. 큰 목소리. 5. 밝은 목소리. 6. 편안한 목소리. 어디에 해당이 되시나요? 자신의 목소리 강점과 보완해야 할 점을 파악해 볼 시점입니다. 자신의 수업 내용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기울이시고 있는데 목소리 전달력은 등한시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나의 수업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이제는 목소리 전달력을 점검해 볼 타이밍입니다. 저는 이 실험 결과를 보고요. 고등학교 때 한 국어 선생님이 떠올랐어요. 키가 참 작으셨어요. 몸도 왜소했고요. 그런데 발성이 남다르신 분이셨습니다. 국어에 나오는 이 지문을 실감나게 연기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졸고 있는 학생 한 명도 없었죠.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책 읽듯이 밋밋하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잠이 왔는데 이 선생님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교실의 공기마저 다른 그런 기분이었어요. 여러분께서도 이런 선생님 한 명쯤은 기억에 있으시지요? 이처럼 목소리 전달력은 시간이 흘러도 기억에 남는 선생님으로 마음에 자리 잡게 합니다. 둘째, 하루 종일 수업해서 목이 아픈 것이 고민이라면 목 편안한 발성법을 배워보세요. 저희 스피치 전문 교육원 말이 술술을 찾아오시는 교육인들의 흔한 고민 중에 하나. 선생님, 목에 좋다는 캔디고 뭐고 다 먹어봤는데 그때뿐이고 수업을 하고 나면 또 목이 쉬고 너무 아파요. 유치원 교사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 그리고 대학교 교수, 학원 강사님들까지 가르치는 대상은 달라도 직업병처럼 목의 아픔을 호소하십니다. 자, 이것이 심해지면은 성대 결절에 걸리기도 하는데요. 실제 이 병원에서 성대 결절을 치료하더라도 경에 재발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치료를 하더라도 나쁜 발성 습관으로 또 수업하고 또 말을 하게 되면은 병에 걸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병원에서도 좋은 발성 습관을 배우시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발성과 나쁜 발성,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유치원 교사가 저기 멀리 있는 학생을 부른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나쁜 발성법입니다. 목에다가 힘을 지나치게 주면서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려오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좋은 발성법입니다. 기본적으로 배에다가 힘을 주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내려오세요. 두 가지의 차이점 눈치채셨나요? 바로 목을 혹사시키느냐, 보호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아나운서들은 기본적으로 배에다가 힘을 주면서 발성하도록 배웁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해도 목이 편안한 편이지요. 저는 시행착오 끝에 말술사의 목이 편안한 발성법을 개발했습니다. 자, 이 발성법 배우셔서 목 건강과 함께 목소리 전달력, 경쟁력도 함께 갖춰보시죠.
말술사의 프리미엄 동영상 강의를 듣고 싶다면 지금 검색창에 말이술술 공식 홈페이지를 검색하세요. 셋째, 냉소적이다는 강의 평가가 있다면 따뜻한 억양법을 배워보세요. 저희 말이술술을 찾아오시는 교수님들의 흔한 고민 중 하나. 선생님, 제가 이번에 강의 평가를 받았는데 차갑다, 냉소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아서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그냥 평소대로 말한 것 뿐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목소리 억양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차갑다, 냉소적이다 하는 그 억양의 특징은 단절입니다. 즉 목소리에서도 딱딱 끊어짐이 느껴지고요. 말의 내용에서도 벽이 왠지 느껴지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의 진심과는 다르게 전달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먼저 차가운 억양입니다. 과제 제출 기한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따뜻한 억양입니다. 과제 제출 기한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같은 말인데도 전혀 다르게 전달이 된다는 거 눈치채셨을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억양에 대해서 모두 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렸어요. 주의할 점 알려드립니다. 혹시 이 영상 하나만을 보고 이대로 따라하실까 봐요. 자,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물결 억양 있죠. 금요일까지 제출입니다 라고 하는 이 물결 억양은 자칫 잘못 쓰면은 좀 사람이 무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따뜻한 억양과 함께 탄탄한 발성이 어우러졌을 때 이 사람에게서 왠지 따뜻한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 그 좋은 예시가 숙명여대 교수님으로 22년 이상 재직하고 계시는 이금희 아나운서입니다. 이분의 목소리가 따뜻한 카리스마가 느껴지지요. 자, 그리고 이 목소리와 어울리는 행보도 하셨더라고요. 학생 약 1,500명을 대상으로 1대1 티타임을 계속 가지셨다고 합니다. 고민 상담을 해주기 위해서요. 이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의 재직 기간이 길고 그리고 훌륭한 제자들도 배출한 거 아닐까요? 자, 오늘 함께 배운 교육인을 위한 말이 술술 나오는 꿀팁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학생들이 선호하는 교사의 목소리를 참고하세요. 자, 보신 후에 나의 목소리 강점과 보완점을 파악해 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둘째, 하루 종일 수업해서 목이 아프다면 목 편안한 발성법을 배워보세요. 목 건강도 챙기시고요. 직업도 오랫동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셋째, 강의 평가에서 냉소적이다 라는 평가를 받으셨다면 따뜻한 억양법을 써보세요. 같은 말도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그리고 주변에 교육인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정말 고마워할 겁니다. 저 말술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